행복한 응접실 김사은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북을 찾는 예술의 거장, 예술가 특집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더욱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사람과 사람, 악기와 악기, 사람과 공간을 연출하는 포디엄의 마술사. 왕주철 지휘자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방송 애청자들과는 처음으로 인사를 나누는데요. 네, 네. 예, 왕주철 지휘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게 지휘자님을 모시게 되어서 매우 기뻤고요. 네. 저도 상당히 기대가 됐습니다. 궁금한 점이 너무 많은데 우선 이제 김제 출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 음악은 언제 어떤 계기로 시작을 하게 되셨는지요? 예, 저는 김제 토박이에요. 할아버지 때 이제 네. 태인에서 왕씨 뭐랄까요, 종가 예, 거기에 네. 모여 살다가 그때 할아버지께서 네네. 나와서 3대까지 계속 같은 주소에 있는데 네. 저희 형 누나가 피아노를 했고 전공은 아니고요. 네. 형도 음악을 좋아했는데 형은 이제 김제고등학교를 들어갔는데 그때 음악부 관악부가 창단이 됐었어요, 학교에. 네네. 그러니까 저보고 들어와서 하라 막 그렇게 하더니 적극적인 지원자가 되고,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입학하자마자 관악부에 들어갔는데 네. 악기도 네. 호른을 하게 된 계기가 네. 호른으로. 예, 대학이 진학이 목적이었어요. 네. 지금이야 김제고등학교 없어졌지만 한 5년 동안 했는데 그래도 대학을 많이 갔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서울 시립기왕악단에 호른 주자이신 선생님에게 매주 일요일 날이면은 고속버스 타고 시내버스 타고 해서 또 사사를 받으시고요. 그러면서 대학 진학을 목표로 네. 하게 되었지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 그 당시만 해도 이렇게 지역에서 음악을 접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관악부가 설립이 되니까 그것이 기회가 되어서 이렇게 학생들이 음악과 교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는 네. 그런 단체들이 그때만 해도 되게 없었죠. 귀했고, 특히 전주나 이런 데나 있지 지방에는 김제만 네. 해도 조그맣고. 네. 근데 지나고 보니까 호른을 하게 된 게 학교에 네. 악기가 네. 없었어요. 악기가 네. 좀 비싸고. 그렇죠. 그러니까 관악이면 선생님이 저를 더더군다나. 이렇게 대학 지나가기도 좋고 악기도 네. 좋다 해가지고 네, 샀는데. 권유를 해주셨군요. 네. 그러니까 잘했던 것 같아요. 그냥 네. 감사히 했던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이제 저희도 뭐 어릴 때 그런 어떤 관악대나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면 사실 개개인의 그 재능보다는 너는 키가 크니까 뭐래, 맞습니다. 너는 좀 등치가 있으니까 북해 뭐 이런 경우들이 네. 많았었잖아요. 그렇죠. 네. 선택권이 별로 없었죠 그때는. 네. 잘 모르니까. 또 네, 잘 부모님들도 모르기도 모르고. 하고. 예. 네. 근데 그렇게 이제 인연이 되어서 호른으로 음악을 시작을 하셨는데, 더블 베이스로 이제 중간에 전공을 바꾸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어떤 뭐 계기가 있으신가요? 이게 참 그렇게 호른을 좋아해서 네. 한 것도 아니고, 근데 열심히 했죠. 음악에 푹 빠져가지고. 그리고 대학을 들어갔는데 어느 단계에서 이게 네. 음악적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 긴장을 하니까 이게 되게 처음 얘기한 건데 얼굴에 네. 경련이 일어나더라고요. 긴장을 하고 연주할 네. 때. 그래서 음악은 이제 못하겠구나. 그런 정도까지. 예. 네. 근데 그 미세한 경련인데 방해가 되죠. 네. 그때 이제 대학교 3학년 때 군대를 입대할 때 네. 중앙경찰학교에 악대가 창립이 돼요. 처음으로. 그래서 서울에서 24명의 동기가 네. 대학 다닌 친구들이 들어갔는데, 그 후임병으로 온 친구 중에 하나가 대원 중에 하나가 더블 베이스를 전공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현악기 제작에 관심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호르는 그래서 공무원을 할까 뭔가 이제 두 번째 고민했던 시기에 네. 더블 베이스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연습에 대한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네네네. 네. 이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걸 더 해보고 싶다는 욕심이 현악기 네. 제작보다는 이쪽으로 또 바뀌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군대에 있었지만 레슨도 받으러 가고, 네. 그 대학에 군대
제대 한원에는 네. 대학에서 전공 바꾸는 시험을 봐야 한대요, 오디션을. 네. 그래서 또 오디션 준비해가지고 보고 아. 그렇게 졸업을 했죠. 근데 4학년 때부터 이제 유학도 좀 생각하고 그랬었죠. 네. 그 고등학교 시절에 우연히 이제 접한 호른이라는 악기가 네. 중앙대학교로 이렇게 학교를 이끌어 주었고 또 경찰대 아까 뭐 경찰 악대. 악대 네. 경찰 악대에서는 이제 더블 베이스로 또 새로운 눈을 뜨게 해준 계기가 됐군요. 그렇죠. 네, 오늘은 왕주철 지휘자님과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음악을 어떻게 시작하셨는지 궁금해서 그 질문부터 드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대학 졸업 무렵에 유학도 생각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유학을 미국으로 가셨네요. 예, 유학 절차도 제가 혼자 다 했고 4학년 때 이제 오디션을 하기 위해 녹음도 네. 녹음하신 분은 지금 과천 예술단에 계신 팀장님이신데 네. 저희 선배님들 녹음도 도와주셨고 그래서 네. 자료도 보내고 그러니까 이제 배움에 대한 이게 갈급함이 싹 트기 시작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군대 있을 때도 그랬지만 되게 열심히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네. 중앙대학교에서 제 연습실을 따로 마련해주고 네. 되게 감사함을 많이 받았어요. 삶에 지나고 보면 되게 배려를 고마울 많이 뿐이지. 하셨군요. 예. 근데 이제 그만큼 가능성이 있으니까 학교에서도 뭐 지원을 해주신 거 아닐까요? 여러 가지 제가 좀 솔선수범한 것도 있고 네. 복학하고서 네. 그리고 뭐 학교에서 보기에 이게 성실하고. 복학생이 뭐 그렇게 봤나 봐요. 네. 그래서 연습실에 늘 오랫동안 있고 그러니까 그런 네. 배려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뭐 상상이 갑니다. 이렇게 밤늦게까지 연습에 몰두하시는 모습이. 그래서 이제 노스 텍사스에서 더블 베이스로 석사 학위를 받으셨네요. 예. 네. 선생님 어떠세요? 그 더블 베이스가 이렇게 연습을 하는 만큼 진전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기록에 의하면 한국인 최초의 더블 베이스 교재를 우리 왕주철 박사님께서 쓰셨거든요. 지금도 그 이상의 더블 베이스 교재는 없다고 할 만큼 이 더블 베이스의 교본 베이스 뭐 아무튼 최고로 평가를 받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건 과찬이시고요. 아니요, 그렇게 제가 네 조사가 되었어요. 어떠세요? 예, 어떻게 됐냐면은 제가 박사과정 석사를 그렇게 끝내고 한국에 와서 오케스트라 생활도 하다가 다시 한 4년을 기다렸어요. 네. 박사과정을 가기 위해서. 그 기다린 것은 돈이 없기 때문에 장학금과 그런 네. 걸 기다리면서 네. 여기서는 오케스트라 활동을 하고 네. 그리고서 2000년도에 거기서 전액 장학금을 받고 아, 조교 자리라는 게 조교라는 게 이제 월급이 있고 의료보험도 혜택이 있고 되게 조건들이 좋아요. 미국에서는 네. 생활이 가능할 정도에. 그래서 그걸 기다렸다가 이제 박사과정 이제 미국에서 교수님이 네. 박사과정 다른 학교에 아이오와 대학교 네. 아이오와. 그쪽에서 올 마음이 지금도 있냐 그래서 예 가겠습니다 하고서 그때 이제 떠났는데 네. 한국에 그러니까 미국에서 박사과정은 저 혼자였고 한국의 최초의 더블 베이스 박사기도 하지만은 네. 제가 좀 글 쓰는 것을 네. 부탁받았어요. 그때 컨트라베이스 협회 회장 지금 서울시립교향악단 수석이신 안동혁 선생님께서 네. 연락을 하시면서 베이스의 역사나 베이스에 관계된 미국에서 알고 있는 지식들을 이메일로 보내면은 우리 홈페이지에다 기재하시고 그런 자료들이 축적이 되니까는 네. 이제 욕심이 생긴 거죠. 우리 네. 전공하는 학생들은 선생님들이 있겠지만 미국을 보니까는 취미로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네.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취미로 하는 동아리나 초등학교, 고등학교 직장인들의 오케스트라에 있을 거다. 그때는 더블 베이스를 쉽게 접할 수 있게 이론과 실기를 어렵지 않게 병행하는 책을 우리 교수님들에게 배웠던 지식을 제 걸로 묶어가지고 한번 만들어보자. 그렇게 해가지고 만들었던 거예요. 시작이. 이제 네 박사님 제가 이제 이해가 되는 게요. 한국 최초의 더블 베이스 박사. 그 점에서 방점을 빵 찍으면서 이제 뭐든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그만큼 책임감이 있었죠. 네, 더블 베이스가 또 그만큼 역사나 또 해오신 연주자들이 적었기도 맞죠, 했겠네요.
정말 대단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럼 아이오와 대학 얘기를 하셨는데 미국 그 아이오와 대학에서 이제 오케스트라 지휘 석사 또 더블 베이스 박사 학위를 받으셨어요. 예, 예. 이제 그때 지휘를 이렇게 염두에 두신 그런 또 배경이 있을까요? 예, 박사과정을 2000년도에 갔는데 네. 되게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를 마치고 나니까는 제가 한국에서 1998년 서울 유니스 챔버 오케스트라의 음악 감독을 겸 더블 베이스 주자로 있으면서 네. 또 서울 여자대학교 오케스트라도 지휘했었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지휘란 과목이 학문이 나는 실용적으로 필요하겠구나라는 걸 했죠. 네. 그러니까 그것도 필요해. 그리고 제가 음악적으로 더 성숙할 때 보면 자연스럽게 지휘자로 요구받을 일이 더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거기에 또 우리 지휘과 교수님을 제가 되게 존경했어요. 네. 그 베푸는 거나 그런 미국에서 교수님들에게 받은 그 뭐랄까 진짜 은혜 같았어요. 너무 적극적으로 가르쳐 주시고 네, 지식을 네. 나눠 주시고 네. 그래서 지금도 연락을 하니까요. 가끔이지만은 네. 20년이 넘었는데도 그런 계기가 그러니까 교수님만 좀 불편했어도 그런 마음이 안 들었겠죠. 하고 싶은 욕심도 있었고 미래에 대한 그림을 그려보니까 그쪽에 필요성도 있고 저에게 네. 거기에다 교수님도 좋은 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리고 뭐 잘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제 논문을 또 연주하고 또 제가 지휘를 하고 그런 배려도 교수님들이 다 잘해 주셨고요. 여러 가지로 네. 잘 됐습니다. 네, 저는 이제 이 행복한 응접실을 진행을 하면서 정말 각계에서 열심히 살고 계시는 분들을 뵙는 것만으로도 행복한데 특별히 이 예술가 특집을 하면서 네. 그 굉장히 존경하는 마음이 더 새롭고요. 또 새롭게 알아가는 즐거움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지휘에 대해서 또 좋은 말씀을 듣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박사님께서 아이오와 대학에서 오케스트라 석사도 하고 더블 베이스 박사도 하고 와, 그 두 과정을 하기가 얼마나 정말 치열하게 살으셨을까가 뭐 감히 짐작이 됩니다. 네. 뭐랄까요? 갈급함? 한 4년 동안 가고 싶은 유학을 못 가고 네. 한국에서 기다리면서 예. 활동도 하고 그러는데 필요성과 정말 하고 싶다는 네네. 그 갈급함이 있으니까 열정이 생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게 가장 힘이 됐던 원동력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뉴질랜드로 또 방향을 바꾸셔서 오클랜드 대학에서 티칭 디플로마 취득을 하셨습니다. 뉴질랜드는 또 어떻게 지금 해외 생활을 오래 하셔서 예. 제가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왔는데 네. 이제 그 애엄마가 뉴질랜드로 이민 갔던 네. 젊었을 때 그리고 미국에서 만났거든요. 근데 한국 적응을 못 했어요. 네. 그리고 애랑 이렇게 떠났는데 제가 12월에 우리 아이를 보러 갔는데 아이가 90일 만에 보는데 서먹서먹한 거예요. 네. 이건 아니겠다. 네네. 그래서 한국의 형제들에게 악기랑 다 짐을 싸서 보내달라고 하고 갔는데 바로 오케스트라 생활하고 연주 활동하고 그랬는데 네. 한국에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작은 나라에서 오케스트라가 월급이 제대로 네. 나오는 단체는 국립교향악단 하나였었어요. 지금은 이제 오클랜드 시립교향악단도 좀 나아졌지만 네. 그 상황에서 그 교사를 할 수 있다는 게 네. 제일 안정적인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미국에서 석사를 2개 박사를 했 거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요? 네, 교육학으로 또 학위를 따야 되는 거예요. 네네. 여기처럼 자격증을 따듯이 교사 자격증. 네. 그래서 대학원에 다시 들어가서 공부를 또 1년을 했죠. 공부의 연속이십니다. 그러니까 음악이 좋아서 유학을 갔고 유학을 가서 사랑을 만났고 이제 사랑과 가족을 택해서 뉴질랜드로 가시게 된
그런 이제 개인사가 또 펼쳐집니다. 그렇죠. 공부를 하고서 한국에서 활동할 걸 기대했는데 세상이 열리는 되게 건 그러고 싶어 하시죠. 네, 여기서 활동을 제대로 못하고 뉴질랜드로 그러셨군요. 갔죠. 네, 그렇게 또 인연이 되셨군요. 뭐 뉴질랜드에서는 이렇게 훌륭한 연주자 또 교육자를 모시게 되어서 참 좋았겠어요. 특히 한국 사회에서도 많이 활동도 하시고 그러셨다고요. 한국 음악협회 음, 해외 지회로는 뉴질랜드가 처음이었고 제가 지회장을 네, 10여 년 동안 맡고 있었고요. 네, 또 처음에 가자마자 교민 한인회 문화이사로 봉사활동을 좀 했어요. 네, 근데 네. 그쪽에서 음악 행사 하나를 제가 맡게 됐는데 네. 뉴질랜드 간지 1년도 안 됐는데 그때 안익태 탄생 100주년 네네. 해가지고 한국 환상곡을 교민 100명의 합창단을 제가 구성했었어요. 아, 오, 멋있어요. 네. 그때 목사님들 네. 또 성당 또 네. 거기에 사찰이 2개나 있어요. 네. 또 스님들께 전화해가지고 우리 저기 합창단들 네. 이게 오디션이나 참가해달라고 해가지고 100명을 구성해가지고 네. 그리고 오케스트라를 크게 구성하고 한국에서 신동호 테너 또 김혜라 해금 그리고 해금과 네. 서양악기가 협연하게 하는 거 사실 이번에도 프로그램이 있는데 네. 거기서 최초로 제가 시도를 했죠. 그게 이제 아, 뉴질랜드 국영방송에 네. 뉴스에 나간 거예요. 프로그램에. 그분들이 보시기에도 굉장히 신선했겠어요. 그 콜라보. 그렇죠. 아. 그런 경우가 없었고 또 하나는 네. 교민들 사이에 온 지 1년도 안 된 분이 막 인원을 구성하고 합창단 연습을 시키러 가고 100 오케스트라 명이나. 연습을 하고 무대 단을 쌓아가지고 유튜브에도 올려놓긴 했는데 그분들에게도 큰 추억이 됐을 거라 생각하지만 저에게는 인생에서 네. 어떻게 보면 되게 잊을 수 없는 아. 많은 걸 배웠지만 네. 그 기회로 대사님과 친해져서 뭐 웰링턴 대사관 연주나 또 교민사회에서가 아니라 뉴질랜드 전체에서 네, 한국 네. 음악가로서 네. 1년도 안 됐지만은 그렇게 자리를 잡게 되었어요. 그래서 네, 국위선양이라고 하지요. 이런 경우에 대단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뉴질랜드에서 교육자와 연주자로 활동을 하시고 그러면은 요즘에는 주로 어디에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뭐 미국에서도 계속 인연이 네. 있으시고요. 미국은 그래도 공부했던 곳이고 네. 중학교 고등학교에 더블 베이스 강사로 대학에서 티칭 조교로 있었고 네. 그렇지만은 이제 학위를 딴 곳이었고 음악 활동은 한국보다도 사실은 뉴질랜드였죠. 네. 그래서 오케스트라 활동도 했지만 지휘 활동도 하고 또 오클랜드 심포니에 달한 오케스트라의 음악 감독으로 있고 제가요. 네, 네. 그런데 비영리 단체로 등록돼 있고 그래서 한국의 음악가들도 와서 연주한 적도 있고요. 네. 뉴질랜드 최고의 정상의 솔리스트도 제가 음악을 협연을 거기서 하고요. 네. 그런 상황이었는데 2021년 가을 학기죠. 이제 어머니나 부모님들 건강이 좀 안 좋으셨고 네, 형제들도 네. 되게 힘들어하고 거기에 저도 외국 생활이 20대 이후에 24년을 외국에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미국에서 8년. 그러니까 그런 그 고향에 대한 그림도 있고 네. 근데 그 전에 이게 1년에 한 번씩 두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서 음악회를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좀 한번 뉴질랜드 이제 잘 알겠다. 한국에서는 음악 활동을 못 해봤는데 제대로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휴직을 하고 네. 그렇게 와서 전북대학교 예술대학에서 네. 지휘 수업을 4학년 수업하면서 지휘 전공을 가르치고 네. 예술 경영, 문화예술 기획 네. 그걸 강의하고 있어요. 그런 또 인연이 있으시군요. 이제 제가 정말 궁금했던 질문인데요. 뭐 지휘자의 역할 저희가 피상적으로는 알고는 있겠지만 정말 그 박사님이 생각하는 지휘라는 건 뭘까? 이 점을 질문드리고 싶어요. 학생들이 지휘를 배우려면 전부 이제 테크닉 그러니까 지붕을 어떻게 사용하나 근데 제가 WS를 할 때 정명훈 선생님하고 연주한 적이 있었어요. 네. 2000년도에 사라장하고 그래서 밀레니엄 콘서트라고 전국 MBC에 생방송되고 그랬었는데 네.
뭐 그때 이제 정명훈 선생님의 지휘하는 거나 이게 소통하는 것도 좀 보고 네. 이렇게 봤는데 정명훈 선생님도 특별하게 지휘 기술을 말한 적은 없어요. 음악을 네. 얘기하지. 그래서 저 학생들에게도 그런 말을 하거든요. 지휘자는 무대로 올라가는 걸음걸이부터 음악이 시작이다. 모든 표정부터 시작이다. 전해주는 음악의 분위기까지 얼굴에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걸음걸이와 무대 서는 것까지 음악 표현이다. 근데 그 전에 더 중요한 것은 단원들과 소통을 해야 한다. 네. 지휘자는 연주를 소리를 내는 단원 무대에 있지만 소리를 내지 않잖아요. 유일하게. 네. 네. 연주자들이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휘자는 그 기량을 끌어내야 되는데 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좀 닥달할 수도 있겠고 연습을 하게 만들려면 닥달도 하고 그렇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진짜 편안하게 소통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연주자들의 가장 추상의 능력을 꺼내는 능력 그게 네. 지휘자의 가장 중요한 능력이라고 봅니다. 아, 네. 아, 정말 감동입니다. 제가 이렇게 서두에 사람과 사람, 악기와 악기, 사람과 공간을 연출하는 포디움의 마술사라고 제가 정말 많이 생각을 해서 했는데 틀린 얘기가 아니네요. 진짜 좋은 말이에요. 아, 네. 맞습니다. 정말 소통입니다. 네. 소통이 최고다. 네. 근데 워낙 이렇게 섬세하시고 다감하셔서 소통을 잘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전 작년에 마침 또 그 서울 유니스 챔버 오케스트라가 지난해도 전주 국제영화제 공연 같이 맞습니다. 하셨었죠. 네. 네. 사실 저는 그때 이제 처음 멀리서 지휘하는 모습을 배웠습니다. 네. 그 서울 유니스 챔버 오케스트라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제가 그때 서울에 석사를 마치고 서울에서 네. 오케스트라 활동을 하다가 챔버 오케스트라가 조그마한 구성이었거든요. 근데 네. 진짜 좋은 분들이 있었어요. 그때 IMF라고 해가지고 음악회들도 많이 줄어들 때 맞아요. 음악가로서 자존심이 이게 건드려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연주가 계속 취소가 되는 거 네. 그러면 우리는 음악도 그만둬야 하느냐는 그런 자존심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네. 우리가 십시일반으로 우리는 어려우면 그런 식으로 음악회를 한번 만들어 가자. 네. 그렇게 해서 모여가지고 음악 활동을 시작했죠. 그래서 영산아트홀 개관 연주도 우리가 가서 했고 네. 지휘자를 해외에서 계속 초대하고 그중에 하나는 2000년도에 했던 체코 프라 필하모닉의 네. 프라 필하모닉의 프레드리 리일레란 지휘자를 초대한 건 KBS에서 네. 실황의 전 공연이 방송되기도 했었어요. 네. 그때가 제가 30대 초반인데 아, 근데 이제 네. 박사 과정 공부를 위해서 또 그걸 접어두고 제가 떠났을 때 그러셨죠. 떠나지 말라고 많이 했어요. 갔다 네. 오면 녹록지 않을 거다. 지금이 얼마나 관계도 좋은데. 네. 한 장 무르익을 네. 시점인데요. 그죠? 근데 이렇게 석사보다는 제가 앞으로 더 길게 본다면은 잠시 이걸 놓고 떠나야 하지 않을까라는 네. 결정에 네. 그렇게 떠나게 됐는데 그 단원들과 그 그러셨군요. 후에 공연을 못 했는데 2018년에 다시 20주년을 네. 맞아가지고 아. 다시 모이기 시작해서 연주를 하고 2019년도 연주하고 그렇게 된 거예요. 네, 그런 인연이시군요. 근데 최근에 또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많은 연주 활동을 못 하셔서 많은 연주가들이 정말 그렇죠.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저도 그렇고요. 자, 이제 올해 또 우리 지휘자님과 만날 기회가 또 있습니다. 전주 국제영화제 음악회 또 전주교대 개교 100주년 나래 코리아와 함께하는 영화제 음악회인데 우리 지휘자님께서 지휘를 맡으셨죠. 네, 감사하게도 저가 또 역할을 맡게 됐습니다. 네. 어떤 곡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예, 이게 무대가 세 부분 1부, 2부, 3부로 나눠지는데 1부는 전주에서 활동하는 음악단체 소년소녀합창단 그리고 성인합창단 그리고 퓨전 국악 앙상블 네. 그리고 2부에는 이제 제가 오케스트라랑 같이 가는데 네. 전북대학교 우리나라 최고의 해금 연주자죠 이동훈 교수님이 네. 그 방아타령을 서양악기와 서양 오케스트라 협연을 하게 됐어요 이번에. 네. 그 프로젝트를 계속 생각하고 있었는데 전주 공연이니까 전주
전라북도에서 뛰어난 음악가가 있다면 네. 여기에 같이 음악회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부탁을 했고 네. 그리고 서울에서 소프라노 송난영, 네. 바리톤 석상근 그리고 네. 피아니스트 강소연 선생님이 내려와서 협연을 하는데 이제 라흐마니노프, 네. 파가니니 주제한 광시곡으로 네. 준비하고 있고 3부는 이제 이상우 가수요. 기대됩니다. 네네네. 이상우 가수도 오시고요. 네. 우리 지금 예술가 특집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말 지휘라는 분야에서 독보적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또 새롭게 알게 된 여러 가지 좋은 면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박사님 음악이나 예술을 접하는 자세 뭐 이렇게 끝으로 좀 조언이랄까요? 한 말씀 해주시면 어떨까요? 제가 뭐 조언을 할 정도의 위치에 있는 그건 아닌데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가 말하는 게 있거든요. 네. 첫째는 배움에는 헛된 배움은 없다. 제가 호른을 했지만 오케스트라 지휘자로 보니까는 그 호른을 배웠던 게 너무나 가치 있잖아요. 네. 그렇지만은 WS를 바꿀 때 호른을 배웠던 그 시간이 낭비한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낭비한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 모든 배움에는 낭비가 없다. 그리고 특히 요즘 젊은 친구들에게 꼭 말하고 싶어요. 음악을 하지만 음악 한 가지만 생각하지 말고 시야를 넓혀라. 그래서 네. 음악 자체만 보면은 이론과 실기를 병행하라. 그러니까 이론도 소홀히 하지 말라. 그리고 음악 외 분야에 인문학이나 다른 쪽 분야에도 관심을 갖고 친구들도 만나서 대화도 들어보고 네. 왜 그러냐면 베토벤도 그런 말을 했는데 음악인 각자가 사실 경영자 마인드가 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 학생들은 너무 음악에만 집중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미래가 쉽게 열리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네. 좀 계획적으로 네.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를 폭넓게 네. 관심을 가지면 음악에도 넓은 음악에 이해되는 음악, 철학적인 음악 그게 대중들에게 더 이게 어필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네, 네. 정말 구구절절 좋은 말씀으로 이 시간을 빛내주셨습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흘렀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활동 또 연주와 또 이렇게 가르치고 계시는 교육의 분야에서도 더 많은 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4월 26일 오후 7시 전주교대 황학당에서 나래 코리아와 함께하는 전주국제영화제 음악회 전주교대 개교 100주년 기념 연주회에서도 우리 왕주철 박사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국과 미국, 뉴질랜드를 오가면서 음악 활동을 펼치고 있는 지휘자 왕주철 박사님, 오랜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